자, 국어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뭐 고작 8회밖에 안 되니까 뭐 깊이는 못 들어가고요. 일단 문제풀이도 별도로 없으니까 제가 뒤에 문제를 달아놓거나 아니면 별도로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각서라고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실까? 자, 처음에 나오는 게 품사를 얘기합니다. 뭐 품사 다 많이 아시겠지만 국어 문법의 기본입니다. 자, 여기서 개념과 분류가 나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구품사라고 얘기하죠. 이 정도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체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명사, 빈 그 칸으로 남아 있죠, 그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바로 체언의 의미입니다. 자, 밑에 설명이 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러분들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자, 먼저 크게 분류하는 것부터 같이 합시다. 수식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데 과연 어떤 품사가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관용사 들어가겠죠? 관용사랑 부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수식어는 자, 일단 관용사와 부사가 들어갑니다. 자, 독립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독립어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독립어의 역할을 하니까 감탄사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관계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분과 성분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죠? 조사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자, 관계어는 조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어미가 변하는 바로 용언, 가변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서술어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나머지 두 품사가 동사와 형용사가 되겠죠. 그죠? 구품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셨으면 합니다. 자, 밑에 설명은 여러분들 뒷페이지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갈까요? 자, 품사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체언이라고 되어 있어서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세 가지 일단 파트인데, 자, 명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 대상, 즉 사물의 이름을 뜻하는 걸 우리는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뭐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성질 한번 체크하실까요? 물론 이런 성질이나 성격을 서술적으로 문제 나올 수는 없지만 이걸 응용하는 문제들은 꽤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성질 정도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조사가 붙어가지고 다양하게 쓰이는 용도로 활용되는 게 명사겠죠, 그죠? 그래서 주격조사 붙어서 이순신은 또는 부사어 붙어서 하늘에 등등으로 일단 구별될 수 있는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처음 거론한 것처럼 명사가 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에 일단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관형사나 관형어, 그죠? 용언의 관형어가 변해가지고 꾸밈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인데 사실을 꾸며주는 건 새로운이겠죠, 그죠? 뭐 등등입니다. 얘는 뭐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복수 전미사가 때로는 붙어가지고 복수형을 구성할 수도 있다. 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목감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많이 탁합니다. 그죠? 조금 이해하실 것. 갈래라고 얘기하는데 의미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하나뿐인 대상을 가리키는 거는 무슨 명사가 들어가죠? 고유명사. 오케이, 고유명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고유명사. 자, 이순신 백두산은 일반 명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유명사는 요거고, 그 다음에 사물에 두루두루 붙이는 명사는 물론 영어에서는 일반 명사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표현으로는 이걸 무슨 명사라고 붙입니까? 보통 명사라고 보통 칭하기도 합니다. 자, 꽃과 나무는 뭐 등등의 대표적인 사례겠죠? 이거야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분류 기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립성 여하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위해서는 두 번째 분류가 훨씬 더 중요한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명사를 가리키는 뭐 위에는 뭐 옆에 있는 사례는 뭐 뻔하고 이걸 무슨 명사라고 얘기할까요? 자립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건 암기하실 건. 띄어쓰기를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실 게 이 품사를 자, 일단 개괄적으로 한번 보신 다음에 뒤에 띄어쓰기를 일단 우리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는 뭐 거의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니까 사례들을 쭉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띄어쓰는 것과 띄어쓰지 않아야 될 것, 즉 붙여쓰는 걸 일단 구별하시는 게 뒤에 있는 파트니까 오늘 조금 그것 때문에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또 하나가 뭐죠? 오케이, 의존 명사라고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 의존 명사가 여기에 들어가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고요. 수식어의 도움을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는 게 의존 명사인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두 개 또 하나의 분류입니다. 명사는 뭐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 명사, 즉 위에 있는 명사가 자, 일반적으로 쓰일 때 자, 대신해서 그 의미를 역할을 일단 대리하는 걸 대명사라고 얘기하고 얘가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너무 쉽습니다. 자, 역시 성질은 비슷해요. 그죠? 명사와 비슷한데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1번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조사와 부터가 다양하게 쓰이는 거는 물론 명사와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동그라미 2번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자, 뭐의 꾸밈은 받을 수 없으나 여기서 뭐의 꾸밈은 받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 힌트가 아직 관형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자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자 온갖이 붙었어.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온갖? 이게 품사별로 뭘 얘기하는 거죠? 온갖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에 해당됩니까? 수식원 중에서 이게 관형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온갖이 바로 관형. 그죠? 그러면 위에는 이번에 뭐의 꾸밈은 받을 수 없어. 온갖잔이라는 표현은 쓸 수 없는, 자, 비언, 일단 자, 비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빈칸은 관형사를 얘기합니다. 관형사의 꾸밈은 받을 수 없다. 이게 대명사입니다. 이게 바로 명사와의 차이점입니다. 대신에 용언의 관형형의 꾸밈은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형사와 관형형은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어미가 변해가지고 관형형이 되는 용언의 경우엔 수식이 앞에 나올 수 있지만 관형사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일단 수식할 수 없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체크 다시 하시고 온갖 자네라는 표현은 비문입니다. 이유는 관형사가 앞에 수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 멋진 자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죠? 멋진이랑 멋진이라는 관형형이 됐으니까 이거는 수식이 가능하다. 이거는 구별하실 것. 자, 역시 분류 한번 더 해봅시다. 사람의 이름 대신에 쓰이는 나, 너, 그라고 일단 표현하는 건 무슨 대명사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많이들 아시네. 그죠? 그 다음에 사물과 장소를 자, 뜻하는 표현인데 뭐 그것 이것부터 여기저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더 세밀하게 구별하면 사물 대명사, 장소 대명사를 묶어가지고 이름하여 지시대명사라고 얘기하죠. 그죠? 지시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체언입니다. 아까 체언 3가지 했으니까 명사, 대명사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실게. 성질은 자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만 간단히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사 부분은 자 일단 이게 별도로 좀 독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가 좀 더 용도가 한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사물의 수량과 순서를 지칭하는 단어를 수사라고 얘기한다. 그죠? 성질 기억하실 것. 조사가 붙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명사와 대명사의 공통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할 때 이 하나나 둘은 자, 목적격이나 아니면 주격, 자, 조사를 붙여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서술격 조사인 건 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하나는 이라고, 은는 주격 조사입니다. 들을 할 때 을은 목적격 조사한 거 다 아시는 것처럼 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서술격 조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조사는 자 수사 앞에 붙을 수 있다. 예전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조사가 수사와 어울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가능하다. 이거는 명사와 대명사의 공통점이다. 그런데 2번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자, 관형사는 위에 있는 대명사처럼 꾸밈 받을 수 없는 건 분명한데 심지어는 용언의 관형형조차도 꾸밈을 받을 수 없다. 그죠? 앞에 수식 둘 수 없습니다. 빈칸 2번의 첫 번째가 관형사가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대명사의 공통점이지만 대명사보다 범위가 더 수식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용언의 관형형조차도 꾸밈을 받을 수 없다. 그 예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온갖은 관형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앞에는 온갖이라고 하는 관형사 쓸 수 없죠. 그죠? 자, 반면에 하나라고 하는 뒷부분에서 역시 두 번째에서 아름다운이라고 얘기하는 자, 관형형이 과연 붙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하죠. 그죠? 둘 다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실 거. 자, 역시 분류입니다. 좀 빨리 갑시다. 자, 사물의 수량과 순서를 두 가지를 구별할 때 하나, 둘이라고 얘기할 때 무슨 수사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양수사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첫째, 둘째 같이 순서를 지칭하는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죠? 서수사라고 얘기하죠. 그죠?
서수사, 앞에 있는 건 양수사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사, 관계어를 얘기하는데 조사인데 이게 제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문법 자체가 노골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거의 막판에 8회차 아니면 7회차부터 여러분들한테 구급 공무원 시험에 가장 좀 난이도 높은 문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품사에서 관계원 조사는 역시 방금 얘기했던 그 시험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이게 과연,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섞어놓은 다음에 같은 용도로 쓰이는 조사를 그 중에 아닌 걸 골라 따위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체온 뒤에 붙는 건 분명하고요.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좀 더 부과해가지고 용도를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역시 성질이 중요합니다. 주로 체온 뒤에 붙는다. 기억하실까? 체온 뒤에 붙으니까 체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얘기하니까 그 뒤에 붙을 수 있다. 관형사엔 붙을 수 없다. 기억하실 것. 자, 줄 쫙 꺼놓으시고. 형태가 변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불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는 형태가 때로는 바뀔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 딱 하나만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기억하실 것. 자, 자립성은 비록 없지만 하나의 단어로서 인정하는, 자, 일단 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갈래 보시면 여러분들 옆에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쭉 한번 메모 한번 해보실까? 내가 주격, 목적격, 복격 등등의 속격까지 내가 얼마나 조사를 많이 알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샤프로 쓰셔도 좋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할 수 있게. 격조사는 반드시 자, 일단 7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잡으셨습니까? 자, 일단 격조사 7개만 먼저 거론해 봅시다. 주격조사는 뭐 쉽죠, 그죠? 이 또는 가가 되겠죠, 그죠? 이 또는 가. 존칭 주격조사는 깨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목적격 조사에 들어간 건 뭐겠습니까? 오케이, 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을을. 그 다음에 보호의 성격을 가지는 복격조사는 주격조사 똑같아요, 그죠? 이 가가 들어가겠죠, 그죠? 이가.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이다. 오케이. 이다 할 때 그 이다가 복수자 서술격 조사의 용도로 쓰입니다. 관형격 조사는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의 할 때 그 의가 바로 관형격 조사고, 부사격 조사는 어떤 거겠습니까? 오케이. 어디에 할 때 그 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 파생되면 에서. 그죠? 그 다음에 에게. 이런 게 들어가는 예일 겁니다. 부사격 조사는 에서, 에게 이런 것들이 고이고요. 그 다음에 혹격 조사는 일단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이니까 아나, 야나, 이어 등등이 여기에서 쓰이는 조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격 조사는 이나, 가 또는 깨서 등등이 들어가고요. 을을 목적격 조사고요. 이가 주격 조사 똑같습니다. 주격 조사고요. 서술격 조사는 이다고요. 관형격 조사는 의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는 에서 또는 에게를 쓰고, 혹격 조사라고 얘기하는 건 호칭이니까 야, 이어 이런 걸 그죠? 님이여 할 때 그 이어도 여기서 들어가는 표현이겠죠? 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보조사는 근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체온에 붙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걸 보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이는 주격, 목적격 등등의 7개의 용도 이외에 다르게 쓰이는 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 괄호에 있는 게 바로 그 용도입니다. 대조적으로 얘기할 때 쓰이는 조사가 따로 있고요. 역시라고 해서 역시 그 첨가적인 의미를 일단 지칭할 때도 조사 하나 더 쓰이고요. 유일하게 일단 그 존재감을 얘기할 때도 이 조사 쓰고요. 단독으로 할 때도 이 조사 씁니다. 이 4가지는 암기하셔야 돼. 이걸 우리는 보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해볼까요? 대조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오케이, 은는이야. 오케이, 굿, 은는입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그 하면서 다른 기관과 비교하기 위해 쓸 때는 대조할 때 나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